안녕하십니까. CU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상속 세미 증여세법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파트 2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압승계 증여특례에 대해서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압승계를 앞두고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압승계를 할 수가 있구나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 확대입니다.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나왔던 안이고요. 그래서 특례 한도를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장을 했던 게 300억까지 10% 구간을 300억까지 확장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이 300억이 잘하면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수 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0억까지 해주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가압승계 증여특례 신청을 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300억까지 10%로 확대를 해주면 300억에 10%라고 했을 때 10억 공제를 받고 이제 29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과연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세금은 대표님이 내는 게 아니고 자녀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자녀분들에게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지 부자들이 하는 증여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줘도 남는 돈이 11억 정도예요. 그쵸? 그러면 29억이라는 돈을 자녀분들이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자금 축초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분할로 납부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상향을 하자. 20년 동안 내더라도 받아라 지금 빨리.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계산상으로 안 맞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게 나왔죠. 확정이 된 게 300억이 아니고 이제 120억까지는 10% 증여세를 납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연부 연납 기간도 20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의안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15년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연부 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15년까지 확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를 하는 거죠. 연부 연납이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없지만 이걸 또 5년 안에 다 낸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억을 이제 5년으로 나눠서 낸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쵸? 5억 얼마죠? 8천이죠. 그쵸? 5억 8천 맞아요. 5억 8천을 납부를 하는데 연에 1년에 5억 8천이고 또 이자까지 하게 되면은 6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자 포함하면. 그러면 자녀분이 1년에 6억 정도를 납입을 하려면 이 6억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급여란 말이죠. 급여. 그쵸? 급여를 얼마 받아야 6억을 남길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세율만 따져볼게요. 일반 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율만 따져보면 6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2억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반 세금 내고 6억이 남으니까 6억으로 요거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주가를 픽스 시켜가지고 받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좀 이제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연부연납 6억을 내기 위해서 12억을 받아서 여기서 6억을 낸다. 그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15년까지 늘려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년 1년 납부하는 거는 부담이 많이 줄겠지만, 여기서 이자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계산하셔서 좀 이제 이런 특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나온 문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작년에 방송했던 게 가업승계 증여특례 300억까지 10%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던 이 부분에서 개정안이 나왔던 게 300억까지는 10%로 해주자라고 했고, 연부연납도 5년에서 20년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는데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거죠. 이제 요거는 과거가 됐어요. 과거가 된 거고, 이제 어떻게 되냐, 총 토탈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120억까지는 10%, 요게 이제 60억에서 120억으로 10% 공제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정도 상향을 시켜준 거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준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만약에 세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나중에 요거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공제 저율 구간을 60억 정도 상향을 해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해볼게요. 항상 증여특례는 일반으로 증여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증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120억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일반 증여는 증여공제에 5천만 원이죠. 성년이라고 했을 때 119억 5천만 원이 증여세 과표가 되고요. 요거는 10% 20% 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그냥 누진세 구간이죠. 누진세라서 이 계산법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약 53억 4,9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120억을 증여 특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억의 공제를 받고 1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죠. 그러면 60억까지는 10%, 20% 구간에서는 110억까지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15억의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간혹 대표님들이 이 세금만 내면 끝,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도 이 세금만 내면 끝이에요 라고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약 39억 정도 절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39억을 절세를 하니까 이렇게 대표님한테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로 세금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낸 거는 나중에 이 120억이라는 금액이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거 세금만 내면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상속까지 갔을 때의 세금 계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체킹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후에 계산법으로 해보면 120억을 증여하죠. 그럼 10억 공제는 똑같고 120억까지 10%니까 여기서 10억을 뺀 나머지 110억 원, 이게 이제 120억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증여세 10%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120억 정도가 된다. 근데 업무 무관 자산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전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00%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11억의 증여세를 내면 일단은 자녀분에게 모든 주식을 다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 대비해서는 약 4억 정도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0억은 나중에 또 이제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개인적으로 좀 재산이 많으시다, 있다, 뭐 건물이든 뭐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하고, 대신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증여특례는 요 증여특례 받을 당시에 주가가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0억의 가치를 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요 120억으로 가지고 합산을 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특례는 그런 가장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특례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거고, 이랬을 때 120억 원어치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또 가업 상속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0억 되는 회사들은 그냥 증여특례를 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준비할 때 제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2부로 가업승계증여 특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법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의 개인 자산에 대한 부분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 이상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이제 상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이게 부자들만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네, 부자. 네, 맞죠. 그렇죠. 50억이 있다. 부자가 맞죠. 그런데 이게 과연 부자만 감세일까? 뭐 그러면은 반대 입장에서는 50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부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밑에서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맞아요. 또 그분들이 위를 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니다. 저도 부자 감세라는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그래도 이제 이 양쪽의 면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식에 대해서 그냥 절세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쵸? 경제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자금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법인, 특히 이제 이게 다 상장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또 하게 되면은 그래서 상장법인에서 이제 중소기업에게 일거리를 주겠죠. 일거리를 주게 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일을 할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벌겠죠. 돈을 번다. 그럼 돈을 벌면 이게 또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 경기가 네, 맞아요. 살아난다. 요런 구도를 가지고 요게 이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자 감세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다 라고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 조건 완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 요건에서 업종 변경 가능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에서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대를 해준다라는 거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아버지한테 내가 어떤 제조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좀 다른 부분으로 수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요즘 나오는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은 가업 상속공제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업종 변경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큰 좀 포괄적인 면에서 바꾸는 걸 허용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좋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가업에 대해서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세금은 많은 거죠. 그래서 가업 상속공제든 증여 특례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업무 무관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런 내용이 필요하시면 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 그리고 오늘 방송 2부로 나눠서 24년에 법인에서 바뀌는 내용들 그런 것 좀 살펴봤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보다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